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패러독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컴퓨터를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쓰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직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IT 투자 규모의 추이가 이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IT 투자가 기업의 이익 수준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묻지마 투자,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체 투자의 절반이 이제는 IT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집기, 비품, 설비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IT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도대체 IT를 왜 도입하려고 할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거죠. 노동력을 대체한다, 자산을 대체한다, 경상비를 대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노동력 대체한다. 별로 손 안 드시네. 네. 자산을 대체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경상비를 대체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IT가 이런 거를 하면 기업의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CEO 입장에서는 IT가 저런 거야 그러면은 도입하자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아까 기업은 뭐라고요? 생산성을 높인다. 네,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춘다. 이게 지금 전부 뭐 이야기한 건가요? 일단 모르겠지만 원가는 낮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가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인적인 에러를 컴퓨터를 통해서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밤에는 사람은 자야 돼요. 그죠? 컴퓨터는 밤에도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의 라인을 돌려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잖아요. 이 라인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이 라인에 가장 최적화된 순서대로 계속 부품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이제 수학이 필요하네. 통계도 필요하고. 사람이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써야 돼요? 누구나 컴퓨터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를 쓴 다음에 흘려보내는 것을 사람이 갖다가 막 이렇게 올려야 돼요? 아니면 이 로봇이나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플랜대로 밸런싱 해가면서 놓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공장의 라인을 기존에 10개를 가지고 1년 내내 돌려서 1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를 써서 전체를 그렇게 최적화를 시키면 이제 그 10개를 써서 1000개가 아닌 2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00개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나는 1000개만 만들면 돼. 그러면 라인을 어떻게 해요? 절반을 줄이겠죠. 라인이 절반이 줄면은 자산 가액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소유한 자산 가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근데 기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측정할 때 가진 자산을 몇 번 회전을 시키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회전율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얘는 2번은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화라든지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는 한 번밖에 못 돌려요. 그러면 A사는 2번 돌리는 회사고 B사는 한 번 돌리는 회사예요. 둘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단위당 물건의 단가가 똑같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단위당 단가가 2000으로 나누기 한 거랑 1000으로 나눈 거랑 그러면 단위당 제품 단가가 어떻게 돼요? 절반 금액이 되겠죠. 2000개 생산한 데는. 그러면 절반 금액으로 시장에 출시를 했어요? 2배 되는 금액으로 B사는 여전히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A사 거를 사겠습니까? B사를 사겠습니까? B사를 사는 사람은 아마 그의 가족들도 안 사지 않을까요? 다 A사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IT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노동력 대체, 자산 대체, 경상비 대체.
그래서 저 비용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조사를 뭐 했다고 막 해요. 그래서 IT를 통해 인간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한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 종사자는 줄었고, 근데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비용이 증가했어. 그러니 IT에 의한 인력 대체 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비용이 줄었는데 전문직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글쎄요. 이익이 많이 난 거를 전문적인 경영진이 보상을 두둑이 받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대체 효과. IT를 통해서 빠른 재고 전환을 달성한다. 시설 활용도를 개선한다. 저스트 인타임 관리를 구현한다. 뭐 지트는 들어보셨나요? 저스트 인타임? 네. 어쨌든 IT를 통해서 재고를 갖지 않고 생산에 바로바로 투입하도록 물류를 효율화하는 것을 지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기업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더라. 그래서 대체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측정을 했는데 어떤 결과는 자꾸 뚜렷하지 않다라고 해요. 뚜렷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조사한 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IT 잘못인가요? 아니, 뚜렷할 때까지 조사를 했어야지. 그쵸? 아니, 뚜렷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음모잖아요. 그죠? 어쨌든 목적을 그렇게 갖고 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경상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비용이라고 부르는 일반 관리비 이런 비용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원 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즘 사무실에 전화기가 다 없어졌죠. 그냥 폰이나 뭐 SNS로 다들 연락을 해버리니까 메신저 쓰고 이러니까 전화기가 필요 없어요. 고객 및 공급업체의 관계 개선, 업무 절차 단순화, 지식 공유 증가, 계층적 조직 구조 해체. 네, 그런데 경상비 대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 뚜렷하지 않다고 계속 이제 비난을 해요. 근데 뭐 물론 사장님은 전국의 공장을 순회하시면서 직접 말로 막 하시고 싶겠죠. 근데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전사 포탈에 게시판에다가 사장님 말씀 딱 올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사장님 한번 공장에 순회하기 시작하면 몇 개월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 혼자 안 가잖아요. 누가 가요? 밑에 비서도 가고, 그죠? 임원 몇 명 이렇게 하고. 사장님 지방에 가시면 밤에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술 먹어야 되잖아요. 술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 사장님 개인 돈으로 먹을까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먹을까요? 네. 그러면 결론이 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조사 결과들은 그래요. 첨단 IT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면 IT 더 이상 하지 말든지. 근데 끝없이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사실 저 통계의 이 의미들은 IT가 뭐 생산성,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미 그 목적은 이제 저랑 이렇게 잠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해하신 거죠? 네. IT 패러독스 시험 문제 출제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트너가 2000년 초에 이제 가트너 심포지엄, 엑스포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트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업의 IT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누구를 둬야 된다? 강력한 관리 통제하는 강력한 임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트너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앞에 그런 통계들은. 그래서 IT 그러면 이제 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거 필요하면 막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 기존의 이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현업 쪽에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만데 돈이 이만큼 들어요. 야, 무슨 돈이 그렇게 비싸? 원래 그래요. 깎아봐. 안 깎아줘요. 왜? 우리 말고도 지금 줄 서 있어요. 왜 깎아줘요?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그래? 진짜 그렇게 많이 줄 서 있어서 돈이 안 깎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탑 오브젝티브스 해가지고 이제 CIO, 칩 인포메이션 오피서, 이제 CIO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보 또는 IT 담당 최고 임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CIO를 임명해서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탑 오브젝티브스. Improve flexibility of business and IT alignment. Business and IT alignment. 앞서 주셔서 BITA, 비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비즈니스하고 IT를 얼라이먼트, 정렬을 시켜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조직 안에서 IT 부서가 힘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부서에서 모르니까 얘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IT는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지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IT를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IT 목표만 달성되고 비즈니스 목표는 달성이 안 된 것 같아.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IT를 정렬을 시켜라. 그 다음에 controlling IT cost and providing transparency. IT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통제 좀 해.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워. 저 IT 매니저가 막 이렇게 박스 서버도 샀는데 저번에 사지 않았어? 왜 또 사? 아, 저번은 웹서버고요. 이번엔 뭔데? 마스 서버라는 건데요. 그게 뭐야? 다른 거야. 알 필요 없어. 왜 또 사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서버가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스토리지 또 사겠대. 야, 저번에 스토리지 샀잖아. 아, 그 스토리지는 그냥 파일 저장하는 거야. 이번엔 뭔데? 아, 얘도 파일 저장해. 근데 왜 사? 야, 이거는 다른 서버에 연결해줘야 돼. 그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박스하고 스토리를 파는, 납품업체의 사장님과 IT 매니저가, 이게 형님 동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투명성이 요구가 된다, 투명성이. 그 다음에, prioritizing IT investment and project, 이렇게 돼 있어요. 프라이어리타이징을 하는 건 우선순위를 이제 세운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IT 투자나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돈을 막 이제 쏟아부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저기 상대편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해도 돼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러면 현업에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서는 임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죠? 근데 IT 쪽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반박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투자의 절반 이상을 IT 쪽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선순위 좀 세워봐. 그거 진짜 쟤네가 말하는 거 다 올해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죠?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mproving IT responsiveness. IT의 리스판스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프로젝트가 최대한 빨리 완료가 돼서 그 시스템이 런칭이 되어 현업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판스는 뭐예요? 납기를 준수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납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스템을 런칭을 했어요? 클릭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떠야 돼요, 그죠? 근데 막 렉 걸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초 이상 지연되면 웹에서 소비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더라라는 이제 마케팅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 속도는 시스템의 응답 속도 또는 프로젝트의 납기 준수 또는 납기 단축 이런 부분이에요. Providing skills for managing, sourcing and partnership. 이제 지금 IT 아웃소싱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IT 관련된 인력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이 급증하다가 또 없어지다가 급증하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상시 고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수한 협력사들을 발굴해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우수한 협력사의 사장님이 또 네, IT 매니저와 형 동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이 이미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하는 숙련된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라? CIO를 임명해서 시켜라. IT는 경영의 관점에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IT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IT 매니저가 자신의 입속을 또는 자기 부서의 확장을 꾀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상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직의 기여할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을 위에다 앉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IT 간의 CIO가 어떤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스트래티직, 전략적인 기능, 펑셔널, 기능적인 것,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일상적인 운영 수준에까지 전체를 다 CIO가 관리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CIO 역할 이야기할 때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컴퓨터 센터 소장이 있었고, 정보 처리 실장이 있었고, 정보 시스템 실장, 뭐 CIO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000년 이후에 나온 CIO는 지금 이런 레벨하고 많이 틀려요. 이분들은 전부 다 공학과 과학의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조직의 이상과 조직의 확장이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때는 정말로 한정적으로 IT가 쓰이고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인력들이 있던 때예요. 근데 지금 IT가 어때요? 일상에 그냥 범용제예요. 어디를 보든 IT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흔한 이제 그러한 이제 자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CIO는 이분들과 인사이트가 사뭇 다르고요.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기술에 대한 리딩이 아니에요. IT 기술에 대한 리딩이 아니에요. 주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회사에서? 비용 통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CFO에 그냥 둔갑하신 분이에요. 재무 담당 임원이 전체 이제 회사의 재무 관리를 한다면 CIO는 그 분야에서 IT를 CFO가 잘 몰라. 그러니까 IT를 조금 더 잘 아는 애가 와서 야, 쟤네 말이 맞는지 좀 봐줘. IT 비용 좀 줄여.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죠. 혹시 아닌 CIO를 모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그러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멀티 이제 스케일들 역할들을 이제 부여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IO가 혼자서 일을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CIO도 임원이잖아요. 그럼 밑에 손발을 붙여줘야죠. 손발을 붙여서 IT 거버넌스 오피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IT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거버넌스는 통치로 번역이 되는 거죠. 통치. 근데 이제 IT 쪽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이제 관리 통제라는 말로 이제 쓰는. 이제 통치는 이제 왕국 이런 데서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관리 통제 이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CIO 밑에 CIO 직속 조직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CIO 밑에 기본적으로 IT 기획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 또는 IT 전략이라고 이름을 가진 팀, 이런 팀들이 다 저거예요. 자, 그래서 CIO에게 이제 조직도 주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서 이제 보상이나 처우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CIO 한 명 임명을 하면 조직이 하나 딸려가잖아요. 기획팀, 전략팀이. 그럼 그 전체를 1년을 운영하면 돈이 얼마가 돼요?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만 얼마일까요? 일단 그냥 머릿속으로 단순 생각하면 10억은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IT 총 예산 100억을 쓰는 기업이 있다. 근데 기존에 CIO 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IT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럼 100억에서 일단 10억은 잘라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CIO와 그 기획팀은 최소한 10억은 벌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럼 일단 IT 예산 100억에서 10억 깎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억만 깎으면 어떻게 돼요? CIO가 바뀌겠죠. 그 자리 못 지켜요. 그럼 얼마 깎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CIO가 얼마를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100억 들어가고 있어요, 1년마다. 얼마 정도 깎았으면 좋겠다. 자, 사장님이라면. 자, 50억은 깎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40억. 30억. 20억. 그 이상이세요? 50억 이상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CIO 제도가 국내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재벌그룹의 이제 IT 자회사나 또는 이제 대기업 소속의 IT 이제 그런 부서들이나 회사들 이쪽으로 급속하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IT 뭐 개발자 제값 받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전국의 이 대학교에 IT 그 컴퓨터 공학과 IT 관련과에 지원자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됐죠. 지금 현 시점에는. 지금은 컴공과 숫자 늘려줘 지금 난리죠. 근데 저런 게 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가트너 같은 그런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서치 기관들이 화두를 딱 던지면요. 그러면 전 세계로 임팩트가 가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개발자인데 왜 나의 몸값을 이렇게 안 알아주고 적게주고 그리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짓궂이만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원인을 오늘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저래서 그랬구나. 그죠? 발주처의 CIO가 임명이 되는 순간부터 야, 아까 50억 이상을 깎아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개발 프로젝트 예산이 확 줄었을 거잖아요. 근데 개발 범위는 준다 안 준다? 안 줄어요. 그죠? 예, 그러면 들어간 개발자가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2배, 3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유행처럼 쫙 IT의 기술로 전 세계에 동시에 딱 저 컨셉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비용을 있는 그대로 다 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스탠다드를 리딩하는 그런 것들의 힘이에요. 물론 가트너는 그렇게 하고서 막 기업마다 다니면서 CIO의 역할이라든지 CIO의 중요성 막 이런 거를 1시간 동안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파를 한 다음에 시간당 강사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았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이제 IT 거버넌스라고